자, 8단원 생태계와 환경에서 소단원 첫 번째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소단원 2단원은 이런 생태계를 더 확대하면 지구가 되는데, 지구에서 환경이 계속 변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는요, 여기 있는 세 개예요. 엘니뇨, 사막화, 지구온난화.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운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 세 개를 배우려면은 기초적으로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좀 내용이 많아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같이 겹칠 테니까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원래는 밑에 있는 생각열기 활동지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각자 태블릿 PC를 주고 모둠 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태블릿 PC 세팅이 다 끝나지가 않아서 조만간 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조사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거는 올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의 숫자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지속된 게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였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이제야 내려갔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거의 7, 8월 2달 동안 계속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워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여름이 더워지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대략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과일 재배지 변화. 예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나 사 먹었던 수입했던 과일들이 현재 제주도에서도 자라고 있는 거 아실 테고요.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자랐던 농작물이 지금은 점점 뭐 중부지방까지 올라가서 재배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고, 봄꽃 예전에는 4월에 피었던 겨울이에요. 여름이 굉장히 길죠. 5월부터 거의 여름이었다가 9월까지 막 10월까지, 그리고 가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겨울이 바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짧은 겨울이지만 폭설과 그 다음에 강추위가 반복되고 있는 기상 이변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원래 잡히던 물고기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육지 가까운 데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래 우리나라는 온대기성 기후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온대성이 아닌 아열대로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저 남해안의 일부 지역만 아열대였는데 지금은 남부지방 전체로 지금 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나라만 봐도 기후가 변하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주범을 누구로 얘기를 하느냐?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왜 계속 많아지느냐? 그거는 화석연료 때문이에요. 화석연료가 뭐냐면요, 석탄, 석유예요. 석탄, 석유가 탄소 이성분으로 돼 있다 보니 얘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석탄과 그리고 자동차의 사용으로 석유가 쓰이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재료로 쓴다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 텐데, 문제는 산을 다 없애버리고 토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밭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1년 내내 푸르른 숲이 아니라 단기간만 잠깐 푸르다가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런 기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얘 종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할게요. 여기서 잠깐만 지구 전체의
공기의 분포를 보면요. 질소, 얘가 78%였어요. 그 다음 산소, 얘가 21%예요. 두 개를 합친 게 99%예요. 나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들 다 합치면 1%인데 그 1%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엄청나게 큰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학습지 33번은 온실 효과라고 나와요. 좀 전에 지구온난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했는데 지구온난화를 알려면요. 온실 효과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33번 해당되는 페이지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 지식 점검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온실은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는 비닐 쳐져 있는 이런 공간이니까 알 겁니다. 근데 여름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라면 비닐하우스의 온도는 40도 내지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그 뉴스에서 어린이집 버스에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그 안에서 뜨거워진 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 데펴지는 이런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비닐이 안 쳐져 있어요. 그러면 들어왔던 열이 그대로 나가겠죠. 그럼 특별하게 온도 올라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냐? 이게 대기층이에요. 공기층. 이 대기권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줘요. 달, 대기권 없습니다. 그럼 들어왔던 열 그대로 나가요. 햇빛 비칠 때는 온도 계속 수백 도까지 올라가고요. 해 떨어지면 온도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수백 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가 뜨든 안 뜨든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항상 일정한 이유도 이 대기권 때문입니다. 대기권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내가 받는 에너지가 100인데 내보내는 에너지가 한 80이에요. 20이 남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받는 에너지와 내보내는 에너지가 똑같다. 그러면 온도는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도가 일정한 이런 현상, 열을 주고 받았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저 위에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똑같아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속 지금 복사. 도대체 이 복사라는 말이 뭐냐라는 건데요. 복사는 열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열 전달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어떤 금속 물체 같은 거 열 따라서 전달되는 거. 여기 쇠 막대를 한쪽을 가열하게 되면 점점 뜨거운 열이 옆으로 전달되죠. 이게 전도. 대류는 물 끓이게 되면은 여기 불 닿는 부분만 뜨겁고 여기는 찬물인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 이게 대류였어요. 그래서 순환에 의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대류. 복사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열이 전달되는 방법. 태양과 지구 사이에 쇠 막대기가 있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액체나 기체가 있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직접 오는 전달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내보내고 지구도 내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평형을 이루느냐라는 내용은 밑에 있어요.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구는 비닐하우스 비유해 보시면 햇빛 들어와요.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지구도 내보내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런데 형태가 틀려요, 형태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형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감마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요. 근데 지구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형태가 적외선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구보다 더 훨씬 뜨겁거든요. 여러분들도 내보내고 있는 에너지가 적외선이고요. 적외선은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특수한 카메라 같은 거 쓰면은 보이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구는 받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내보내느냐라는 걸 살펴봤더니 태양 내보내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는 에너지가 30이에요. 대기와 지표면에 반사된다라는 거 30. 이건 그냥 튕겨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받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네, 70. 70 중에 대기가 20까지 가고요. 땅이 50까지 가요. 땅이 훨씬 더 많이 데펴집니다. 대기가 더 많이 데펴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따뜻한 데가 아니라 땅이 훨씬 더 많이 데펴져요. 즉 흡수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70이에요. 그럼 복사 평형을 이루려면 70 받아서 얼마 내보내야 돼요? 70 내보내요. 내보내는 에너지는 아까 받은 애가 누굽니까? 대기, 지표. 그래서 지표에서 내보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안 나가요. 바로 안 나가고 중간에 대기가 이 열을 받아 먹어요. 대기가 이 열을 받아 먹습니다. 자, 그러니 대기가 태양한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까지 여기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대기권이 얘가 받은 에너지만큼 또 내보내죠. 문제는 우주로도 방출되지만 이 대기가 갖고 있는 열을 땅으로 또 줘요. 그러면 다시 땅 데펴지네요. 태양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지구한테 받은 것 때문에 또 내보내요. 그러면 대기는 또 데펴져요.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데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온실효과예요. 이게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들어오는 건 잘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중간에 비닐에 막히는 거거든요. 일부가 나가지만 다시 땅으로 들어오고 다시 대기권 데펴지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다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양이 30.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70. 받은 것만큼 내보내는 에너지 70입니다. 이거를 자연적 온실 효과라고 불러요. 자연적.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는 좀 전에 설명했고요. 지구가 온도를 조절하는 현상을 자연적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의 비닐하우스 온도는 약 15도 정도예요. 이게 봄 날씨예요, 봄 날씨.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정말 괜찮은 적정한 날씨.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받은 것만큼 대기와 땅이 흡수한 70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만약 대기권이 없다면, 자연적 온실효과가 없다면 받은 만큼 모두 밖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런데 금성 같은 경우는요, 대기권의 구성이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1%도 안 되지만, 그럼 얘는 지구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를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땅으로 내보내고
다시 또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대기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금성 같은 경우는 420도나 돼요. 금성을 반짝반짝 이쁘다고 해서 샛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죽음의 행성이에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구의 온도는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필요해요. 왜?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주고 15도 정도로 따뜻한 걸 만들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계속 크게 만드는 거예요. 15도짜리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16도짜리, 17도짜리, 18도짜리 비닐하우스가 돼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지구온난화를 알려면 온실 효과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개 잘 구별하세요. 지구는 원래 따뜻합니다. 왜? 대기권 때문에. 그런데 대기권이 적당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이렇게 지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아까도 했지만 온실기체라고 부르고요. 종류는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 수증기, 물도 해당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진짜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말 알아? 라고 했는데 최근 이게 1990년이에요. 2015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할 때 지구 연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온실기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번 학습지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실기체 때문에 적당히 온실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 얘를 지구온난화라고 했어요. 점점 올라가는 현상. 15도짜리 평균 기온, 15도짜리 지구가 16도, 17도, 18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도 올라가면 지구 전체의 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CO2예요. 화석연료의 사용이었죠. 여전히 아직도 석탄과 석유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석유차 대신에 전기차 많이 지금 보급하고 제주 환경에 딱 맞는 차이긴 하지만 아직 육지 쪽은 뭐 가끔 보는 정도도 아니고 진짜 희박하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광합성해주면 되잖아. 문제는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 가축, 이게 소 같은 경우가 트름에서 나오는 이 가스들이 온실 기체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일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가장 첫 번째, 뜨거워졌어, 지구가. 그럼 당연히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많아지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극지방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어요.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합니다. 살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점점 죽고 있어요. 또 하나, 빙하가 녹으면요.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 가라앉게 됩니다. 즉 육지 면적이 점점 좁아져요. 실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바닷물에 잠겨서 나라 전체가 없어질 예정이지요. 육지 면적이 줄어들면요. 농사 지을 면적도 줄어들어요. 그러니 곡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식생, 아까 우리나라도 꽃, 식물, 그 다음에 과일, 이 재배지 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폭우, 홍수, 가뭄 이런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일단 전기 사용 줄이자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전소가 뭐 원자력 발전소보다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비율도 꽤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더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한번 써보세요. UN, 기후, 변화, 협약, 그걸 줄여서 UNFCCC라고 합니다. 그냥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야 라고 적당히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걸 다른 말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 만들어 사용하자. 가장 대표적인 거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